고객이란 단어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내 물건을 사야 하는지, 고객에 어떤 일을 해주어야 그들이 나의 물건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신념과 같은 고객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내가 고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 중에서 어느 것을 목표로 삼아 해결해야 실패를 줄일 수가 있는지 그 우선순위에 관하여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 세분화의 요소들을 검토해보고 고객들을 세분화한 고객명세서 작성법에 대하여도 검토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고객 검증의 필수적 도구인 인터뷰의 중요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커스터머 세그먼트, 즉 고객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세분화는 나의 고객이 누구이며 왜 내 물건을 사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것이고, 병원으로 치면 환자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면 신조처럼 기억하고 있을 것이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고객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가? 많은 분들이 실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은 고객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내가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문제점, need, wan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문제점에는 잠재적인 문제점, 수동적인 문제점, 급한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잠재적인 문제점은 문제가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이 잠재적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로 수동적인 문제점은 문제점과 해결책은 알고 있으나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수동적인 문제점입니다. 급한 문제점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아무런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아서 상황이 대단히 급한 것, 이거를 급한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품이 고객의 어느 문제점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필수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재미, 정보, 만족감, 신분의 상승, 우월감, 고귀함과 같은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객 세분화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류학적인 측면에서의 고객 세분화 방법입니다. 인류학적인 측면에서의 고객 세분화 방법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학력 등에 의해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고객 세분화 방법입니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고객 세분화 방법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지리적 측면에서의 고객 세분화입니다. 지리적 측면에서의 고객 세분화는 국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인구 밀도 등에 의해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만족도에 따른 고객 세분화 방법입니다. 만족도에 따른 고객 세분화 방법이라는 것은 고객의 신분 상승이라든지 차별화감이라든지 즐거움과 같은 요소로 고객을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동에 의한 고객 세분화 방법입니다. 행동에 의한 고객 세분화 방법은 구매 의식이라든지 동기라든지 태도에 따라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형태에 따라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형태에 따른 고객 세분화 방법은 매스 마켓이라든지 니치 마켓이라든지 세그멘티드 마켓이라든지 이렇게 시장 형태에 따라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퍼서나 고객 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명세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즉 나이, 성별, 직위, 그 다음으로 구입 형태가 어떠한지, 계획 구매를 하는 사람들인지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인지, 또한 구입 시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격을 중요시하는지 모양을 중요시하는지, 다음으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지, 부모인지 동료인지 상사인지,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고객을 세분화해서 명세서로 만드는 것을 퍼서나라고 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살 때를 예를 들어서 고객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동차를 한 대 산다고 그럴 때 저는 A 자동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빠, 나 그 자동차 사면 나는 안 탈 거야. 또 저희 집사람은 당신이 그 자동차 산다면 나는 돈을 못 주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고객일까요? 이와 같이 고객의 타입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즉 최종적인 소비자, 엔드 유저라고 합니다. 최종적인 소비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처럼 나에게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는 나에게 그 자동차를 사도록 추천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들께서는 나의 고객이, 진정한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고객을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고객 세그멘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터뷰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 인터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9블록은 모두가 가정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을 인터뷰를 통해서 가정이 현실이 되도록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터뷰는 결코 빼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부분은 대개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터뷰 가기 전 단계, 두 번째가 인터뷰 가서의 단계, 세 번째가 갔다 와서의 단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가기 전 단계에서는 내가 인터뷰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뭘 물어볼 것인지,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 최소한도 1시간 이상 자기 스스로 직접 이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인터뷰 나가서 할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충분히 하시고 취지를 잘 설명하세요. 그리고 인터뷰는 물건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할 때는 꼭 오픈형으로 하십시오. 닫힌형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yes나 no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진행을 하십시오. 만일 프로토타입이나 모캅 샘플을 가지고 갔으면 그것을 맨 마지막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20%만 하시고 듣기를 80%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통찰력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얘기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물으면 안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점을 말하게 하십시오. 만일에 고객이 즉시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객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 고객의 태도나 표정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인터뷰가 끝난 후에 확인 전화가 온다면 최고의 성과를 거두신 것입니다. 고객이 흥미있다는 말을 할 때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녀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정리할 때는 팀원과 같이 하고 만일에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모두에게 그 수정사항을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원에게 이해시켜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여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키워드 형태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problem, 두 번째가 pain, 세 번째가 gain, 네 번째가 환자, 다섯 번째가 persona, 여섯 번째가 satisfaction, 만족, 일곱 번째가 돈을 준다. 돈을 준다는 뜻은 커스터머에게 솔루션을 주면 돈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객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